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자, 오늘 이 영풍정밀 보유하신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좀 이렇게 영풍정밀이 끝났다고 판단을 하시고 많이 불안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그 유료 회원님들이 아닌 일반 저희 영성TV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일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밀림 속에 이 정글 속에서 길을 못 찾아서 잃고 헤매는 사람들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다 본다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큰 그림에서 본다면 그 답이 잘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세계에서 갇혀서 보게 되면요, 정말 영풍정밀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MBK가 아시다시피 영풍정밀 공개 매수에서 주식 수량을 830주밖에 얻지 못했고 684만 주 공매 신청해서 그리고 MBK 자체도 영풍정밀을 어정쩡쩡하게 이렇게 매수하지 않게 돼서 비용을 절감하게 돼서 좋다. 즉 영풍정밀을 완전히 포기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영풍정밀은 끝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주식에서만큼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보는 곳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다. 개미들이 전부 다 그럴 것이라고 보는 곳에서 이 대박이 나오지 않는 점, 주식에서는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단순한 관점에서 이 주식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 아니겠어요? MBK도 포기한 듯한 영풍정밀을 더 추가 매수하지 않게 돼서 공개 매수해서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밝혔고, 이미 더군다나 공개 매수에서 고려아연 쪽으로 물량이 다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관점이고, 그것은 거의 99.9%의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주식에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은 그 반대에 있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우를 보시면 된다. 자, 먼저 저는 이 영풍정밀에 대해서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큰 그림으로 거시적으로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MBK가 영풍정밀을 공개 매수를 한 것이 왜 공개 매수를 했던가요? 당연히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위해서 매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고려아연 보다도 영풍정밀에서 파격적인 공개 매수가를 처음에 더블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10,000원 이하 하던 주식을 20,000원으로 공개 매수를 신청을 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00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려아연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영풍정밀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30,000원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게 왜일까요? 결국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갔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MBK 측은 일단 표면적으로 1차 공격이 끝난 겁니다. 공개 매수가 끝난 것이니까요. 그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영풍정밀을 제외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내 매수 외에는. 일단 자기들의 카드를 썼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MBK가 최 회장 쪽에 지금 1, 2% 정도 지분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선빵을 날린 상태에서. 그러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최 회장 쪽에서 또 공격을 할 차례죠. 공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프로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얘기죠. 최 회장 쪽의 숨겨진 빅카드도 있고 배인의 한방 펀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코 MBK가 이 시점에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먹었다, 가져갔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아니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핵으로 들어갔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분 격차가 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심부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MBK가 영풍정밀을 포기했다고 보는 근거는 뭘까요? 그건 단순히 공개 매수에 실패했다는 것에 근거한 거겠죠. 그렇다면은 큰 그림에서 필요성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공개 매수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풍정밀이 끝났다 생각하는 거.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단순한 발상 아닐까요? 전쟁에서는 얼마든지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전략 전술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MBK 쪽에 얼마든지 백기사가 영풍정밀을 공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이 수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원래 필요성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남아 있잖아요. 큰 그림 필요성이 남아 있고 오히려 그 필요성이 더 절박해졌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공개 매수로 인해서 양쪽이 아주 아슬아슬한 지분으로 그냥 극미세 지분으로 최 회장 쪽의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은요, 아마 이 두 지분이 정말 1% 범위 내로 아슬아슬하게 될 거라고 봐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쪽도 어느 쪽을 확실히 제압을 못한 상태 속에서 영풍정밀을 가져가 버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게임에서. 그러면 그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끝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시장의 논리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의 반응은 여지껏 2만 원일 때는 2만 원에, 2만 5천 원일 때 2만 5천 원에, 3만 원일 때 3만 원에 그렇게 반응을 해왔다. 지금 그렇게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 투자자들의 눈에 쉽게 보이겠느냐? 끝났다 하니 끝난 걸로 보이는 것을 믿을 뿐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영풍정밀을 제외한다면 MBK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장내 매수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총 표대결도 예고를 했고, 장내 매수전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장내 매수전, 공개 매수가 끝나고 장내 매수전으로 넘어갈 거다고, 미리 말씀드린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그것을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것으로 이행해 가는 이 과정일 뿐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양쪽의 지분들이 이제 50%에 거의 육박해 가겠죠.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은. 자, 과반에 거의 치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1~2% 지분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거는요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예를 들어서 물량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공개 매수 끝나고 나면 희소 물량 남지 않겠습니까? 고려아연 본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경우에 이 1~2% 매수하는데 쉽지도 않고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엄청난 천정부지의 비용이 들겠죠. 그때 1% 매입하는 거는. 자, 그에 비해서 영풍정밀을 공개 매수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영풍정밀이 효율적인지 그것은 이미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시 장내 매수전보다는 여기서 훨씬 더 고려아연 장내 직접 매수전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필요가 발명을 낳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이 자산을 투자하면서요, 또 그렇게만 핑크빛 전망으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최후의 보루에서는 최 회장의 공개 매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공개 매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통 물량이 35%니까 약 신청 물량의 80% 정도는 최하입니다. 무조건 80%는 공개 매수에 3만 5천 원에 매도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남은 물량 20%인데 이 남은 물량 20%는 그러면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 그것이 영풍정밀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본래 공개 매수 전에 가격이 많은 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아마 시청자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라는 것은요, 희소성과 수급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영풍정밀에 684만 주가 지금 유통물량 100%죠. 자, 그것이 공개 매수 다 처리되고 나면은 남는 물량은 20%인데 거기서 공개 매수에도 응하지 못하는 물량이 있다는 말씀을 전에 드렸죠. 자, 그런 물량도 빼면 20%보다 훨씬 작은 물량이 공개 매수로 하고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남는 물량들은 희소 물량들이겠죠. 희소 물량들이기 때문에 절대 수급의 원칙상, 희소성의 원칙상, 가격 작동 원리의 메커니즘상 절대 만 원으로 돌아가야 만 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물량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영풍정밀 형성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격대다. 자, 이런 것들은 먼저 주워 먹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영풍정밀의 이 공개 매수가요, 이 최 회장 쪽에서 이제 현재는 80% 다 매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주가하고 관련 없이 이 지수 때문에 편입된 그런 펀드들의 물량도 있죠. 그것은 주가
단타 차익 때문에 이렇게 그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물량을 빼면은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18일부터는 매수하는 물량은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서울대 법대에도 바보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경우에도 소량의 물량들은 또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런 물량들이 18일, 21일 물량들이 소량이길 겁니다. 소량이겠지만 거래되겠죠. 그러면, 공개 매수에 구조적으로 응할 수 없는 물량과 그런 소량의 물량을 합하면 이리저리 합하면 한 10%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실제 시중에 남는 유통 물량은 10%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올까? 이 남는 물량에 대해서. 자, 우리가 20%가 남았다고, 최악을 가정해서 20%가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0%가 남아서 공개 매수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10,000원대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15,000원대로 돌아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000원에 지금 1,575만 주죠. 영풍정밀에. 그러면 그 20%의, 그 중에서 1,575만 중에서 20%만 남았기 때문에 그 20%는 15,000원의 주가가 회귀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총액이 약 한 40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400억 정도 조금 넘는데, 그러면 이 400억 정도 조금 넘는 물량으로 영풍정밀의 주가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면, 누군가가 이 20% 남는 물량, 아주 시선 물량 단번에 들어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20% 남는 물량 중에서 한 50%만 점유를 해도 한 200억을 투자해서 그렇다면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90%가 공개 매수가 처리가 됐다. 그럼 10%만 남았다, 유통 물량이. 그러면 유통 물량의 가치는 약 한 200억 조금 넘을 겁니다. 15,000원을 계산해 본다면. 자, 그러면 200억이 조금 넘는 물량에서 100억 정도만 누가 조금 더 물량을, 조막손이라도 100억 정도 넘는 물량을 누군가 가졌다면 정말 영풍정밀의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겠습니다만은, 저는 80%를 넘어서 90% 정도가 공개 매수 처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러면 장시 측의 물량이 공개 매수에 대량 쏟아져 나오면 공개 매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시청자님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시 쪽의 물량은 저는 공개 매수에 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시 측의 공매 물량이 공매에 신청하게 되면요,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충분히 농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해서 반대편의 대응 공개 매수를 유도해 놓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대뜸 공개 매수를 때려버린다면 충분히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이란 것은요, 근본적으로 그 법의 재정 취지가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자본시장법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위반할 소지가 충분히 많다. 특히 지금 금감원장이 양쪽에 대해서 이 불공정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철저하게 지금 돋보기로 들고 지금 설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분히 태클에 걸릴 그 상황이 농후하겠죠. 따라서 장시 측의 물량은 이 공매에 신청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득 장시 측이 공개 매수를 또 신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막가파로 신청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것조차도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그 고려아연의 이 경영권 분쟁이 본주에 대해서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양쪽의 그 경영권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들이 시세를 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기업을 위해서 유리하겠다는 쪽에서는 표결에 참여를 할 수 있어도요, 근본적으로는 경영권 표결에는 국민연금은 참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든지 아까 제가 자본시장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본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뭔가요? 국민의 자금을 위임받은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자금을 위임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의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에 만약에 분쟁을 한다면요, 경영권의 분쟁이라는 것은 장시 쪽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최 회장 쪽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쪽을 국민들의 표심이 있을지 그것을 단언할 수 있고 나뉘어져 있을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국민이 주인인 이 자금을 가지고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일 뿐인 그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이 만약에 장 회장 쪽에 있는데 최 회장 쪽으로 표결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최 회장 쪽으로 경영권 표를 던질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의 표심이 최 회장 쪽에 있는데 장씨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권 분쟁에. 자, 그렇게 본다면 국민연금이 왜 이 경영권 분쟁에는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명확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요. 자, 장씨 측이, 장 회장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영풍정밀에 자기들의 물량을 공개 매수로 던졌다면은 자, 그것을 바라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 국민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자, 투자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 모든 투자자들은 장 회장이 최 회장 쪽에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을 바라는 투자자는 없을 것입니다. 즉, 그런 국민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장 회장 쪽이 움직였다면 국민연금 측으로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최 회장 쪽으로 표를 던질 수도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런 명분이 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7.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결정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장 회장 쪽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영풍정밀을 놓칠 수 없는 필요성이 그대로 원인된 행위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종된 행위가 함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인이 살아있는데 그 원인에 따른 원인의 결과로 탄생한 결과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18일까지는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한 자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대안은 공개 매수에 응했을 때 마지막 35,000원에 다 공개 매수 처리하고 나서 그 가격대는 거의 세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양도소득세가? 왜냐하면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은 34,000원에 기립가입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 거의 없이 35,000원에 80%를 소중하게 매도를 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 뭐 주가가 과거 10,000원으로 돌아간다.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수급의 가격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상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거기다가 이 희소 물량 10% 20%가 남은 그 물량의 가치는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 주식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영풍정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판단이지만 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하면서요. 이런 어떤 숨겨진 이런 대면의 것들을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덜썩벌썩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가격 내릴 때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해서 손실을 보지 마시고요. 이 밑에 자막에 나오는 대로 자, 50만원 월회비 아깝다 생각 마시고 밑에 회원가입 월회비 입금하시고 밑에 나오는 자막으로 입금했습니다. 홍길동 해갖고 문자 보내주시면 회원가입 처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영풍정밀에서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